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크로님, SM. 네, 뭐 바로 봐야죠. 야, SM을 31,500원에 비중 10% 이제 올라갈 때 사셨는데 이때 돈이 생겨서 사신 거죠. 음, 31,500원. 31,500원. 좀 이렇게 하락할 때 들어가는 게 좀 좋았을 건데 그래도 이 기준 대비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잘 사셨습니다. 잘 사셨고 결론은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고요. 저는 이 SM이 우리는 한류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 콘서트 세계 투어를 못 하고 있어요. 많은 가수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이. 그중에 SM은 우리나라 명실상부 1위 업체죠. 3대장 SM, JYP, 그리고 YG 이렇게 했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 어, 이제 또 들어오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SM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기 때문에 이소만 씨가 직접 프로듀싱을 지금도 하고 있고 미국과 또 긴밀히 협업을 또 하고 있는 상황에서 SM은 어떤 동방신기, 그 다음에 슈퍼주니어, 그 다음에 에쏘, 그 다음에 슈퍼 M, 뭐 어떤 그런 드림 있죠. 이런 기본적으로 남자 아이돌 있죠. 물론 여자 아이돌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자 아이돌이 굉장히 셉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 콘서트가 대박을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티켓 가격이 39,000원이었어요. 일반 회원이 제가 그거를 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이것저것 해봐야 되니까 게임주를 보려면 게임도 해봐야 되고 이런 엔터주를 하려면 엔터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 돈을 써보고 들어보고 콘서트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동방신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동방신기를 좋아해요. 네. 제가 남자 아이돌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남자 아이돌이 우리들에게 돈을 벌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데요. 멋있습니다. 같은 남자가 보더라도. 음, 온라인 콘서트 일반 회원가가 39,000원, 팬클럽 회원들이 29,000원. 그게 매진이 됐어요. 그리고 서버가 폭발이 되면서 렉까지 걸렸습니다. 제가 그런 어떤 3D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슈퍼주니어라든지 동방신기라든지 그런 콘서트를 볼 때 어떤 화려한 그래픽 저는 그거에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시대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완전히 나눠져 버렸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가 힘든데 언젠가는 코로나는 끝나요.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대박을 쳤다는 점, 300억 이상 가량의 매출액을 그냥 순간 찍었다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 이거는 정말 그 전 세계화잖아요. 글로벌화 시대에 있어서 SM이 선두로 치고 가고 있다. 거기에 중간 수수료를 잘 챙기는 무대를 깔아주는 CJ 엔터테인먼트와 더불어 SM은 아마 선두로 갈 겁니다. 예, 그런 점으로 볼 때는요, SM은 아직까지도 저는 시장의 어떤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 좀 단기적,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는데 35,000원은 갈 거예요. 35,000원 가니까 한 38,000원에서 4만원 이 라인까지는 일단 올라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한류에 또 어떤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 시진핑의 어떤 뭐 방한 예정이라든지 중국의 한학령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놓고 볼 때는 이런 한류에 있어서 이런 엔터주는 필수로 우리가 하나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점을 놓고 볼 때 SM은 아무리 못 가더라도 4만원 이상은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남자끼리 카페 가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20살 때 남자들끼리 가는 게 쪽팔렸는데, 어느 순간 1년 지나고 시대가 갑자기 빠르게 급변하게 변하면서 제가 이제 군대 가고 저녁 딱 하니까 그때는 이제 뭐 남자들끼리 피자헛도 가고 미스터 피자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급변하게 바뀌죠. 좋은 종목 잘 사셨습니다. 크로운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 30%는 수익이 나겠네요. 한 4만원 이상 4만원대까지 끌고 가면 한 30%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갑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요. 어떤 뭐 종목들도 여전히 강세였고 지수는 좀 밀렸지만 종목은 강세였고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런 어떤 그 뉴스로 인해서 시장은 참 냉정하죠.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는 어떤 서울 전 시장의 오세훈 테마주들의 어떤 급등 랠리가 나왔어요. 진양화학은 특히 점 상한가를 갔거든요. 예, 이게 참 시장이 냉정해요. 그 진짜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안철수 테마주들 또 써니전자, 안랩 이쪽에 또 급등이 나왔고 심지어 보혜양조, 유시민 테마주까지도 급등이 나왔었어요. 장중에 유시민 테마주의 보혜양조도 장중 거의 상한가, 그렇죠? 상한가 비슷하게 27%까지 올라갔고, 지금 시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제 시세가 끝나니까 여전히 좋은 종목들은 가죠. 어떤 종목들입니까? 녹십자 이런 거 이제 가는 거죠. 이런 거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경선이 극찬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 다우기술. 이거 결국 가잖아요. 다우기술이. 그렇죠. 답답한 종목이, 이렇게 답답한 종목이 결국 올라갈 때는 쉽게 올라갑니다. 쉽게 빵빵빵빵 터지고, 그 안에서 역시 식품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풀무원, 그렇죠? 계속 갑니다. 네, 계속 가고요. 풀무원 굉장히 강세요. CJ 제일제당, 경선이 또 비비고 많이 말씀드렸죠. CJ 제일제당의 어떤 이런 엄청난 상승세. CJ 제일제당은 지금 비싼 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은 지금까지 코스피였고, EDGC라는 이 종목의 상한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었고요. 유전자 가위 어쩌고 저쩌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종목을 뺄 수가 없죠. 시젠입니다. 시젠 다시 한번 겸손히 2만원대 2만원에서 얘기해서 벌써 17만원. 이런 게 그러니까 그냥 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대형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 때 폭락 때 사신 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형주들에서 대세 상승이 나오면은 10배가 올라가요. 대형주가 10배가 올라가고요. 코스닥 중소형주 종목들 있죠. 중소형주 종목들이 대세 상승이 한번 강하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그 유동성이 한번 받쳐주면은 10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00원짜리가 10만원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런 시젠도 2만원짜리가 지금 20만원 가려고 하잖아요. 완전 아싸리장? 아싸리장이요? 네. 네, 표현 좋습니다. 아싸리장.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리고 게임주들 여전히 강세예요. 게임빌 그동안 좀 소외당했다가 게임빌이 이제 정고점 넘어가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여전히 게임주 좋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랩지노미스 경선 추천주잖아요. 다 이런거. 랩지노미스 역시 강하고요. 그 다음에 뭐 메디아나, 그렇죠? 겸손하면 또 뭐 메디아나 여러분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반등 SS 바이오까지 이런 거까지. 그 다음에 디지털 조선, 디지털 조선, 이런 거.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 조만간 3,000원 넘어가겠네요. 이것도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겸손이 또 좋아하는 종목 있죠.
NIC 평가 정보,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에 이런 거. 나이스 평가 정보는 아마 신고가가 또 나올 거예요. 25,000 넘어가고. 왜냐면 이 회사의 실적이 진짜 엄청나게 좋거든요. 이 회사의 실적이 그냥 계속 성장 뻗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도 매출액이 3,455, 2017년도 3,604억, 18년도 매출액이 3,838억, 2019년도 매출액이 작년 4,109억이고 올해 컨텐츠가 약 4,500억이 나옵니다. ROE가 이게 20이에요. 20.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ROE가 보통 10만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무차익 경영이죠. 어떤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그런 빚이 없다는 거. 요즘 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은 무차익 경영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빚이 있더라도 무차익 경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요즘 기업들은. 그러니까 빚을 안 지려고 해요. 대출 없이, 빚 없이 회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런 얘기 막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에서 빚 없이 사는 것은 좋다. 빚 없이 사는 것은 성공한 인생이구나. 이런 얘기도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빚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빚 없죠? 혹시 대출 있습니까? 마트님, 안녕하십니까? 마트님, 그 1년, 한, 내년 여름까지는 우리 돌돔 먹을 수 있는 겁니까? 하긴 돌돔이 언제 잡힐지 어떻게 알아? 뭐 말이야 그냥 건져 올리는 거지. 뭐 게임처럼 틱 던져가지고 강태공처럼 탁 해가지고 현질 한 100만원 해가지고 바로 건져 올리는 것도 아닌데. 마트님 근데 확실히 낚싯대 막 쉽게 얘기해서 낚싯대 한 진짜 비싼 거 사면은 고기 잘 잡혀요? 낚싯대 한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그런 거 사면? 뭐든지 장비가 중요하잖아. 저도 운동할 때 저는 진짜 그 나이키 신발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나이키 브랜드 자체를 제일 좋아해요. 운동할 때 너무 편해요. 나이키가. 지금 돈 없어가지고 유니클로 입고 다니는데, 나이키 그 제가 신발 운동화 런닝화를 신으면 런닝화 그냥 제일 비싼 거 사잖아. 거기서 완전 막 29만원짜리 막 30만원짜리 그런 거 사면 그냥 기록 단축이 그냥 돼. 뛰는 것도 잘 뛰어져. 내가 평상시 5km 뛴 것을 7km, 8km까지 뛸 수 있어. 진짜야 이거는. 이게 팩트야 팩트. 아니에요 낚싯대? 낚시 장비 그러면 비싼 거 쓰시는 분들 뭐예요? 그냥 편해서 쓰는 건가? 아니 그것도 보여주기식이야? 낚싯대? 막 낚싯대 막 나이키 그려져 있고 그런 있는 거 아니야? 르카프 있고 프로스페스 있고. 장비가 중요한데 좀만 해보면 그렇지도 않다고요? 낚시는 기다림 아니야? 그냥 마냥 그냥 아주 잡힐 때까지 아주 2주간 집에 안 들어가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싸움스님 구독 끝났네. 우리 싸움스님 우리 싸움스님이 구독이 끝나버렸네. 네, 다 보고 있다. 아이고 우리 OMZ님 구독 끝나셨네. 아이고 네. 아이고, 구독을 원래 안 하셨구나. OMZ님. 대북조랑 같습니다. 기다림. 정은아 봤지? 그 네 동생 여정이가 그 있잖아 그 올해 북미 회담은 없다. 근데 미국이 하는 거에 따라 양 정상간 할 수도 있다. 또 그랬더라고. 정은아 서울 한번 놀러와. 형이 너 한 끼 식사 너 한 끼 식사 300만원치 먹지. 네 아버지가 한 끼 식사에 300만원짜리 먹었잖아 항상. 야 이 형이 네 오면은 한 500만원짜리 내가 사줄게. 시그니엘에서. 네 제가 메시지 던졌어요. 정은이가 뭐 5년에서 10년 사이에 5년 전으로 오겠죠.
뭐 판문점으로 놀러 오든 번개 칠 수도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번개 좋아하거든. 우리 대통령 번개 좋아하시더라고. 번개 치고 막 이렇게. 어저께도 번개 치더라고 막. 그리고 비 오고. 대마도를 가면 된다. 종목들이 막 올라오네요. 아, 쌈스님 구독하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다 보고 있다. 구독. 어쩐지 구독이 지금 구독 지금 2명 끝났더라고. 예전보다 확실하게 어린 티가 나는 것 같다. 정은이가 북한이 앞뒤가 똑같지 않아. 북한은 항상 북한과의 관계는 언제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봐봐, 이번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시키잖아. 얘네들 원래 얘네들 그런 거야. 내가 그랬잖아. 쟤네들은 그냥 뭐 개성공단 언제든지 다 밀어버릴 수 있고, 저기 금강산 관광에 아난티크 리조트들 다 밀어버릴 수 있어. 근데 그거 밀잖아. 아난티하고 개성공단 왜 못 미는 줄 알아? 그거 밀면 지들 끝나거든. 야, 그거 밀어봐. 만약에 아난티 그거 밀어보라고. 현정은 현대 아산그룹이 이제 손 떼지. 야, 정은아, 알잖아. 너도 우리나라 현대그룹이 니들 다 먹여 살렸는데, 우리나라에서 현대그룹 말고는 너희들한테 지원해주는 기업들 삼성 지원 못 해줘. 다 알고 있지 뭐. 이용아, 밀 거 다 밀어버려야지 뭐. 아난티는 제발. 왜? 아난티 그거 노후 됐어요. 그냥 이거 때려 부수고, 그 있잖아, 때려 부수고 10층짜리 30층짜리로 올리면 돼. 30층 40층 50층짜리로 다시. 그러면 돼요. 원래 그런 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뭐 170억짜리 때려 부쉈는데 그냥 뭐 다시 올리면 되지. 묶고 더블로 가자고. 정은이가 뭐 묶고 더블로 가자는데 뭐 350억짜리 지워주면 되지.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만도 보겠습니다. 만도가 어렵죠. 29,300원에 비중이 5%. 비중 괜찮네요. 최근에 들어가셨는데 29,500원이면 코로나 터질 때 들어가셨네요. 이렇게 뭐 이건 괜찮아요. 네, 자동차 부품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빠집니다. 현대모비스, 그 다음 뭐 현대위아, 만도, 일단 3대장이잖아요 이쪽이. 그리고 나서 뭐 서현이화라든지 뭐 이렇게 쭈쭈쭈쭈 이게 갔는데, 상신브레이크, 성우하이텍 등등등등, 뭐 평화전공이라든지 뭐 많이 있습니다. S&T 모티브라든지 뭐 많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만도는 결국 갑니다. 결국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금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침체예요. 결국 테슬라가 6월 판매량이 BMW를 거의 이제 저는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엔 잡혀요. 테슬라가 다 잡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현대차 그룹, 여기는 이제 한라그룹인데요. 만도가 한라그룹이죠. 결국 다 범현대 갑니다. 한라가요. 이쪽이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려면은 하이브리드가 한번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근데 하이브리드가 정착을 지금 못했죠, 시장에서. 우리 지금 뭐 벤츠가 무슨 하이브리드가 있겠습니까? 뭐 있긴 있지만 이제서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뭐 이제서야 좀 나오고, BMW 5 시리즈도 이제서야 530i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토요타의 어떤 캠리 하이브리드, 렉서스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게 얘네들이 선두주자였는데 하이브리드가 지금 정착을 못했다는 점. 세계 자동차 시장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침체되어 있다는 점.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현재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자동차 이쪽은 좀 기다려 보면은 좀 그냥 무덤덤하게 기다리면은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2만 원 이하가 오면 한 번 더 추가 매수도 해볼만 합니다. 계속 모아가도 좋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들고 가시고,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아직 포기할 게 이르다. 현대차가 시가총액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결국 현대차가 가야 돼요. 한때 2위였잖아요. 현대차가 지금 몇인가? 3, 6, 9 지금 10위거든요. 곧 있으면 NC소프트한테도 이제 잡힙니다. 이제 그런 점으로 볼 때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자동차 산업이 좀 풀릴 때까지, 모두가 다 안 좋다고 느낄 때 철강보다는 나아요. 자동차 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시간 투자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내년 이후까지도 들고 간다는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팬가입 하신 분들 먼저 종목을 봐드릴게요. 보호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호기님 1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손실 중이신데 저렇게 품까지 쏘시면은 정말 그릇이 크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손실 중인데 가격을 떠나서 저거를 해 주신다는 것은, 가격을 떠나 진짜 돈을 떠나 액수를 떠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될 수가 있어요. 진짜 그게 어려운 거야. 레인저님 안녕하세요.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쁜데 막 겸손까지 막 챙겨주잖아. 인터파크 홀딩스 보겠습니다. 네, 팬가입 하신 분들 먼저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인터파크 홀딩스를 루따뜨님이 2329원에 비중 4%입니다. 이렇게 사셨고요. 일본이 올림픽 때 항구 티켓 구매 방법 보고 수입하려 했다는 부분도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자, 결론은 들고 계세요.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셨고 잘 샀습니다. 잘 샀고요. 이 회사는 싸요.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인터파크와 인터파크 홀딩스가 합병을 하죠. 그리고 아마 7월 17일 아마 정확한 날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찾아보면 뭐 나오니까요. 이런 게요. 네. 합병 이런 게 나왔죠. 네, 합병이 되고 인터파크 홀딩스 이름이 이제 인터파크로 변경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저는 이 티켓 예매 관련해가지고, 티켓 예매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여행 수가 감소가 되면서 티켓이 많이 안 팔린다는 점, 이제 이런 게 악재로 될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남들과 반대로 가야 돼요. 남들이 막 좋다 좋다 막 덤빌 때 그때 우리는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면 내가 거기에 있으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남들이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할 때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동매매를 하지 말자는 거죠. 내동매매는 안 돼요. 추격 매수라든지. 그러니까 이 인터파크 홀딩스는 저는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볼 때는 굉장히 준수하다고 봅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뭐 배당도 가파르게 올랐죠. 17년도 1% 주고 18년도 2%, 2019년도 다빈치이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다빈치이님 2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PBR도 굉장히 낮아요. 뭐 0.4, 0.3 수준이 0.34 막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못 가더라도 한 4,000원 언더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3,000원도 아니라 저는 장기적으로 4,000원 이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막 일일비 하지 말고 이것도 뭐 올해 이후까지 들고 간다는 마인드, 그냥 내년 이후까지도 들고 간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잘 사셨습니다. 인터파크 홀딩스. 네, 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업 시너지가 나올 거예요. 이제 합쳤기 때문에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이기영 씨가 그동안 좀 못했는데 주주환원 정책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는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높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도 받으시고요. 우리 마트코리아님 먼저 종목 봐드릴게요. 마트코리아. 네, 마트코리아님 일진 다이아죠. 엄청나죠, 일진 다이아. 26,000원 비중 5%입니다. 매도 타이밍 어렵네요. 비중이 5%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한번 쭉 밀어보세요. 한번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이거는 한번 쭉 한번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계속 올라오고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어떤 그 ROE를 볼 때 ROE가 이제 10이 넘어갈 걸로 결국 보고 있고 퍼도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 있고 저는 이 회사가 비싸다고는 느끼지 않아요. 비싸다고 보지도 않고 어떤 그 회사가 무차익 경영을 하면서 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조정을 받겠지만 더 한번 끌고 가보세요. 더 5%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한 10% 15%였다면 비중을 한 절반 줄이라고 할 텐데 뭐 5%밖에 안 되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보세요. 5%니까 한 매도가 어렵다. 매도가 어려운 것은 아직 내가 그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노후 준비,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노후에 팔면 판다는 마인드인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손이 근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1% 한번 이렇게 팔아보고 아셨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더 올라가면은 그냥 뭐 가격에 상관없이 1% 한번 덜어주고 아니면 2% 덜어주고 나머지는 한 2.5, 한 3% 전후는 계속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그 사업 그 산업 자체가 사실 일진 다이아가 증권가 리포트가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진짜 좋지 않았어요. 이게 그런데 벌써 만원대가 5만원까지 갔고 어떤 공업용 다이아몬드라든지 초경 합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PCB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저는 뭐 결국은 더 올라간다. 하지만 분할로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한 1% 또는 2%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도를 해가지고 또 저 밑에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해서 복리로 포텐셜을 터트리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26,000원이니까 지금 더블이잖아요. 더블이니까 매도해 주셔도 돼요. 네, 사실 매도해도 됩니다. 절반 매도해도 돼요. 2.5%만 남기고 매도하셔도 됩니다. 저분 킹 오브 데스 골드 퍼시픽 이건 패스할게요. 저분 나가셔가지고. 마트코리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트님 100개 감사합니다. 네 100개 감사합니다. 골드 퍼시픽 이거 네, 패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 분할 매도 추천주 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게 제일 좋아요. 네 매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다 매도해줘도 돼요. 뭐 10만원 20만원 가더라도 네, 절반 일단 매도해보세요. 절반 어차피 그거니까. LNC 바이오 36,400원 비중 27% 경선님 의견 듣고 싶어요. 1025님 이제 좀 정리할 때 되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는 좀 정리를 할 때가 됐다. 비중이 27%니까 비중 5%만 남기고 나머지 22%는 싹 다 정리해가지고요. 다시 이러한 제2의 LNC 바이오를 발굴해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익도 많이 나셨으니까 수익률이 좋잖아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 13만원까지 갔다는 것을 아마 못 팔고 아마 제 말대로 안 할 겁니다. 제 말대로 안 할 건데, 그래도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27%를 비중 5%만 남기시고 나머지 22%를 매도하셔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다시 이런 자리에서 사가지고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쭉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리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자산 증식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또 못 본 종목 있으니까 채팅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다시 알려주세요. 혹시 못 본다면. 한국카본 볼까요? 네, 여러분들 팬가입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국카본은 LNG 운반선 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바닥 장식재에 들어가는 그 필수 재료라고 하는데, 이게 좀 글라스 모식이라고 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글라스 모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카본은 그동안 주가의 흐름이 월봉 차트로 보면 어떤 뭐 기술적으로 보면 뭐 바스콘이다 5,000원에 사가지고 9,000원에 팔고 5,000원에 사서 9,000원에 팔고, 이게 지금 10년간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바로 뭐 어떤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점. 이게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저는 단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적을 볼 때 1분기 실적이 어디 봅시다. 매출액이 1분기 실적이 887억, 영업이익이 126억이면 물론 작년보다는 굉장히 준수하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굉장히 우수하게 나올 수 있어요.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 있다.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10,000원 정도 가면, 한 10,000원 가잖아요. 10,000원, 10,000원, 11,000원 사이에서 좀 매도를 해가지고 LNG 선에서는 사실 한국화본도 물론 뭐 회사도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동성 화이텍이 더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주가의 어떤 탄력성을 볼 때, 어떤 그 희귀성을 볼 때는요, 동성 같은 업종에서 동성 화이텍이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한국카본이 아마 10,000원, 11,000원이 가면 동성 화이텍도 아마 갈 거예요. 또 다시 뭐 12,000원 뭐 이렇게 12,500원 넘어가고 뭐 할 텐데, 아무튼 간에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고, 12,550원이 넘어가긴 하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 산업이 막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 어떤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게임이라든지 한류, 뭐 헬스케어, 바이오, 뭐 제약, 이쪽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아직 못 올라가는 2차 전지들도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그런 언택트 관련, 그리고 4차 산업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 내시기 바랍니다. 아이오오님, 네, 7,500원이니까 뭐 그냥 뭐 무덤덤하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JNK 어디 있었어요? 어디 봅시다. 네, 다빈치님 계십니까? 다빈치님 못 기다리고 나가신 거 아니잖아요. 팬가입까지 해주시고, 네, 보겠습니다. 팬가입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NK 히터.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생소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도 항상 구독 아직 안 해주신 분들 구독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죠. 화학 플랜트 사업. 네,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가스 이쪽이에요. 뭐 어떤 동남아, 뭐 대만, 인도까지, 어떤 뭐 말레이시아, 어떤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수출도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거 한번 해볼 만합니다. 왜냐면 아니 친환경 하고 하는데 플랜트 사업? 석유가스 사업이 되나?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역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워렌 버핏이 항공주와 은행주들 다 팔아버리고 어떤 그 에너지 회사를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11조 8천억 가량으로. 이거는 세계가 친환경의 그 흐름을 파악한 거예요. 워렌 버핏이.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JNK라고 일단 줄여서 하겠습니다. 기니까 JNK 히터. 이 종목은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 산업을 볼 때. 그러니까 석유 대체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시장 진입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가스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뭔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있지 않나. 이게 바로 시장의 어떤 숨은 진주 역발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종목을 통해서. 물론 이 종목이 막 대단하다 그런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장의 어떤 역발상으로 보는 거예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8,765원. 와, 여기서 사셨네요. 여기서 네,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이제 간 놈에 계속 올라타겠다 이제 그런 마인드인데, 이거는 다시 6,000원 라인까지 가격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온다고 하더라도 뭐 걱정 마시고 한번 들고 가보셔라. 그래서 한 12,000원 라인까지도 장기 투자를 통해서 12,000원 이상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기본적으로 10,000원은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2,000원 이상은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재무적으로도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캠 정지됐어요? 네, 잠시만요. 네, 또 다른 종목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코리아님 종목 잘 사셨네요. 일진다이아 잘 들고 계셨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다 주무세요. 다 조용하네요. 다 주무십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네이버 30만원 돌파 나왔다는 거? 당연히 알겠지. 아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요님 10개 감사합니다. 네이버 요거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집중해서요. 좋습니다. 카카오도 야, 카카오가 오늘 보합으로 끝났는데도 36만 8천원. 그러니까 오늘 장 중에 3%가 또 3.5%까지 올라갔어요. 네이버는 장 중에 7%까지도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는 네이버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 카카오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 결국은 조정을 받고 살살살 가면 그냥 쫙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이 네이버 카카오를 사신 분들은 이미 겸손과 한 배를 탄 거야. 우리들은 배를 탔으면, 야, 배가 그 항공모함인데 태평양을 탁 가는데 거기서 사람들 뛰어내리면 죽어. 그러니까 계속 가야 돼. 수익이 나도요 죽는다는 얘기야. 왜? 네이버 카카오에서 여러분들 이미 다 더블, 특히 카카오에서 더블 넘어갔죠. 더블. 네이버도 오늘 장중에 더블을 쳤을 건데 빨리 사신 분들은 그거 먹은 거 다 토해낸다니까. 다른 종목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혼자 하신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그 병동성에 휩쓸려 버려요. 여정님 안녕하십니까?
시총 100조 가야죠. 삼성전자가 300조, 300조인데 네이버가 100조 정도는 찍어줘야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오래전부터 들고 있었으니까 그런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주식은 오랫동안 보유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올해가 기준이 무엇이냐? 5년, 10년, 20년, 30년입니다. 못하겠죠. 그래서 부자가 아무나 안 되는 겁니다. 말은 쉬워요. 그냥 뭐 잊어버리고 10년, 20년 뭐 묻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있죠. 제 주변에도. 그런데 물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우리 VIP 회원들 저는 주식을 안 팔게끔 훈련을 시켜요. 뭐 여기서 팔고 또 갈아타고 그런 거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안 팔게끔 만듭니다. 제가 안 팔게끔. 그래서 쌍욕을 해요. VIP 회원들에게. 내가 공개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막 뭐 특별한 거 아니면은 욕 안 하잖아. 쌍욕 안 하고. 우리 VIP 회원들한테는 쌍욕 한다니까. 팔면은 그동안 했던 거 다 물거품 되는 거거든. 그거 눈앞에 있는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네이버 카카오 지금 사면 너무 늦겠죠. 그 다빈치님 그게 다빈치님의 그 투자자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빈치님이 주식을 왜 하는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 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5년, 10년 이상의 투자할 자금이 있다면 그러면 사도 돼요. 그런데 어떤 뭐 전세 자금 뭐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거를 하겠다? 실패합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계속 가더라도 실패해요.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이 아니고 한 번씩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들 네이버가 시총 3위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잡았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떨어지고 네이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네이버가 시총 3위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 네이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카카오가 따라가려고 지금 카카오가 지금 막 잡아 제끼고 있잖아 지금. 도장 격파하고 있잖아요. 현대차 격파, NC소프트 격파, LG생활건강,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SK텔레콤, SK 다 격파하면서 올라오잖아. (100% 수익은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겸손님 교육 덕분입니다. 마트님이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트님이 기다렸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마트님이 된 거예요. 제가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잘해서 그래요. 정신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1년 365일 동안 똑같은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태어나서 플러스 130%짜리 처음입니다. 레인저님 반백살 금방이잖아 우리. 안 그래요 레인저님? 반백살 금방이야. 나이 50 금방이야.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가면은 4년 5년 6년 시간 겁나 빨라. 5년 10년. 마트님 진짜 그러지 않아? 지금 현재 채팅 치신 분들 중에 마트님이 나이 제일 많잖아. 마트님 그러잖아요.
나이 50 금방이잖아. 마트님이 50 그렇게 빨리 될 줄 알았어요? 아니야. 진짜로. 마트 코리아님 5등. 아, 캠이 또 멈췄네. 잠시만요. 이거 뭐 건드렸더니 이게 선이 뭔가 좀 뭔가 있나 봐요, 선이. 마트님 5등인데요. 마트님 일단 부회장까지 한번 가죠. 마트님 여기 부회장 여기 바꿔야 돼요. 잠수라서. 카메라가 안 나오네. (50% 수익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금액보다도 수익률이 말이 안 돼요. 경험해봐야 아는 세계다. 지금은 간이 커져서 100% 수익도 콧방귀 나오더라고요. 아직 49. 아, 마트니 아직 49. 금방이야, 금방. 진짜 저도 와, 그래요. 저도 나도 금방이더라고. 그 양보하지 마시고 경쟁하세요. 네, 그런 거는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아, 양보를 왜 해? 근데 중요한 거는 2, 3등이 바뀌어야 돼. 2등, 3등이 잠수라서. 쓰잘데기 없는 거에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낙오 되신 분들 많거든. 여기 볼까요? 여기 열혈 되신 분들이 봐봐. 여기 회장님, 물망초님부터 시작해서 끝에 20등까지 1등부터 20등까지요. 여기 20명 중에 몇 명 낙오된 줄 알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 내가 보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상에나 20명 중에 7명 남았어. 열혈이 20명 중에 7명 남았어요. 보셨죠? 우리 열혈 팬들도 총 20명 중에 7명 살아남았습니다. 7명. 물망초님, 그 다음에 여정님, 마트님, 유빈님, 그 다음에 레인저님, 허니님, 파미님, 파밍님. 7명. 작살났어. 다 이거 작살나신 분들이잖아, 이거. 현실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거든. 그냥, 모르겠어. 그냥, 다시 복귀하실 수도 있지만, 뭐 해봐야 한두 명 정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나가리 됐습니다, 나가리.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가셨어요. 사실 오늘 방송 뭐 할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연기금이 주식을 사줘야 되고 주식 그 문화가 잘 잡혀야 돼요. 아직 못 잡혔어요. 주식 문화 자체가. 그렇죠. 다복사님, 조효수님 자주 봤죠. 그분들 지금 잠수해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돈을 벌 때 겸손하라는 얘기야. 그분들이 교만해서 빠진 게 아니라 겸손을 하면은 안 다쳐요. 근데 사람이 겸손하지 못해. 뭐 좀 벌었다고 겸손하고 같이 하니까 세상 다 가진 것 마냥 1,000만원, 2,000만원 벌다가 뭐 3,000만원 벌고 7,000만원 벌고 8,000만원 이렇게 벌다가 한 방에 그냥 훅 가잖아. 자기 마음대로 그거 사가지고 못 기다리고 팔아버리고 그런다니까 진짜로. 큰 손 안 됐어요. 큰 손이 될 뻔했지 진짜로. 네, 그러니까 요즘 그 시청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VIP 회원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게 그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주식이 참 무서운 게 쫙 올라가다가도 꼬꾸라지는 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수익률이 50% 수익이 나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언제든지 그게 50% 되는 게 이 바닥이거든요. 반대로 마이너스 50% 됐던 게 그 종목이 플러스 500% 되는 게 이 바닥이에요. 진짜 무서운 거거든. 여기가 기회의 곳이자 무서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 얘기가 그런 말입니다. 쌈스님, 디지털 조선 그거 얼마에 들고 있어요? 그거 말씀하셔도 돼요, 쌈스님. 이거 단가가 어떻게 돼요? 이게 몇 퍼센트고? 야, 오늘 네이버 올라가서 기분이 좋다. 네이버가 오늘 한 건 해줬네. 카카오가 쉬니까 네이버가 가구나. 아마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져요. 언제든지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또 올라가요. 이렇게 꺾이면 또 올라가고, 또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올라가면 또 꺾여요. 또 떨어지게 돼 있어. 떨어지다가 또 다시 올라가요. 2,430원 더 들고 있어도 되겠네요. 이왕 그렇게 된 거 한 4,000원 이상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4,000원. 한 4,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거 4,000원 이상까지. 예. 여기는 넘어가니까 3,480원. 할만하거든요. 요거 지금 이 주식 자체가 뭐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대선 테마주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주주 환원 정책도 괜찮고 재무 너무 좋거든요. 이게 백그라운드가 또 엄청 강하잖아요. 어딥니까? SK텔레콤. 믿고 보는 또 SK텔레콤 아니겠습니까? 써니전자. 써니전자를 4,000원에 사셨어요? 이때 사셨나 보네. 한번 좀 더 들고 계셔보세요. 써니전자. 급등락이 심할 건데 오늘 이슈로 또 다시 이렇게 좀 빠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더라도 또 써니전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겸손이 항상 얘기하는 게 61선 돌파하면, 항상 이 종목은 그랬잖아요. 우리 매니아분들, 겸손을 수년 동안 시청하신 분들, 써니전자는 61선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61선을 돌파하면 그때 사면은 수익이 꽤 짭짤하다, 크다 라고 그랬는데, 이거 61선 자세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61선 돌파해서 밀리더라도 첫 돌파 시도가 나왔을 때 여기서 사가지고
이게 갔다가 이렇게 꺾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항상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이때부터 그랬어요. 이때 10년 전부터 그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2015년도 16년도 그 방송에서도 써니전자를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아마 외우다시피 얘기를 했을 겁니다. 더 들고 계셔 보시고 5,000원 이상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가야죠. 뭐 고 해야지. 이거는 고 외쳐야 돼요. 고. 안철수 테마주가 항상 안철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대선 후보가 나올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오세훈이 나오기는 이미 늦어버렸고, 글쎄 오세훈이 되나? 홍준표? 걔가 된다고? 홍준표가? 홍준표가 아무리 호감으로 좀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이다 발언하고 호감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선거 들어가면 홍준표 안 찍어요. 진짜 그런다니까? 홍준표가 미래통합당 대표로 나오잖아? 견제 세력도 많아. 홍준표 주변에 사람이 없어. 지금은 홍준표 좋아하지 사람들이. 근데 막상 뚜껑 딱 까잖아? 그러면 홍준표 안 찍어. 딱 투표 딱 홍준표 찍으려고 갔는데 아씨 이게 맞아? 그런다니까 스스로가. 아씨 이게 맞아? 당을 보고 뽑아야 되나 사람을 보고 뽑아야 되나 이제 그런 거에 빠지는 거야. 나는 당은 미래통합당이 좋은데 예를 들어 나는 미래통합당이 좋은 거야. 그래서 홍준표가 대표로 나서 홍준표를 찍으려는데 홍준표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낙연이 그래서 나은 것 같아. 그게 그렇게 돼. 아니 진짜 그렇게 돼. 내가 그렇게 보면은 그럼 누가 나올까? 몰라 나도. 이제 몰라. 이젠 저도 모릅니다. 하이트 진로 볼까요? 안철수는 변수입니다. 안철수가 대표로 나올 수도 있겠지. 저는 그대로 갑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하이트 진로가 39,500원에 30% 오래오래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30%는 비중이 좀 많아요. 다빈치님. 야, 하이트 진로 여기서 추천했는데. 저 하이트 진로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이거 다 검증됐죠? 여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하이트 진로를 여기서 추천했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때 당시 뭐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뭐라 얘기했느냐? 술 끊고 하이트 진로 한 주, 두 주, 세 주 사라. 내가 그 얘기했거든. 담배 끊고 KTNG 사라. 그렇지. 여정님. 담배 끊고 KTNG 사라. 술 끊고 그 돈으로 술 마실 거 나가지 말고 하이트 진로 3주, 5주 사라. 제가 진짜 그 얘기 했어요. 왜냐면 이때 한 주당 16,000원 막 왔다 갔다 했으니까 15,000원, 16,000원. 지금 45,300원입니다. 배당도 작년에 받았죠. 그렇죠? 뭐 그렇게 2.4%면 뭐 작은 건 아니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점으로 볼 때 하이트 진로는 저는 이건 더 갑니다. 지금 완전 뭐 테라가 그냥 막 마이웨이로 그냥 독주예요. 독주. 테라의 독주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도 그 테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자, 이 회사의 퍼를 보면은 이 퍼가 회사의 실적이 좋으니까 낮아져요. 그렇죠? 이 회사의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그동안 어떤 그 우리가 편의점이라든지 어떤 마트라든지 그쪽에서 수입 맥주 4종을 묶음으로 판매해가지고 10,000원에 판매했던 것을 그거를 정부에서 한번 막았죠. 그게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테라의 그런 마케팅이 제대로 먹혔어요. 이제 그런 점으로 볼 때 저는 뭐 술은 인간이 끊기가 철학적으로는 힘들지 않나. 저는 거의 불가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술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담배도 뭐 마찬가지고. 줄일 수는 있지만 끝나진 않아요. 물론 그 줄인다는 게 기업의 실적이 낮아질 수 있지만 술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술은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뭐 5만 원 이상은 다시 한번 뭐 충분히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못 가더라도 5만 원, 네, 5만 원 얘기하겠고요. 비중이 30%니까 이거 5만 원 이상 더 간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줄이세요. 비중을 한 10% 이하로 줄이셔가지고 들고 가시고 나머지 10% 10%를 또는 5% 5%를 다른 종목에 사가지고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목을 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팔지 말아 했거든. 이때도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레인저님도 말씀을 하셨죠. 레인저님도 저때 당시 하이트 진로 들고 계셔가지고 내가 레인저님한테도 그랬거든. 이거 5만 원 가긴 가는데 비중을 줄여야 된다. 내가 그 얘기했거든. 3만 원 더 가긴 가고 더 나아가서 5만 원 더 간다. 하지만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비중을 줄이지 못하면 실수가 나와. 여기서 팔아버릴 수도 있어. 비중이 많아버리면 진짜로. 이런 데서나 이런 데서나 이런 데서 다 팔아버려. 홍정욱도 있긴 하죠. 홍정욱은 못해요. 왜? 딸이 마약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홍정욱은 힘든 게 딸이 마약하고요. 장재원은 아들이 음주운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탈락이에요. 탈락. 본인이 실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기가 미국이면은 그게 먹히는데 미국은 뭐 선매매를 하더라도 먹혀요. 거기는 대통령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 가족이 잘못했을 때 그냥 탈락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요. 그래 이재명이 제가 안 좋게 보잖아요. 물론 이재명 테마주가 오늘도 반사이익 얻으면서 최근에 에이텍이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에이텍 같은 경우도 대선 테마주를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죠. 뭐 올라가긴 올라갔죠. 근데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보고 하는 건데 뭐 홍종호하고 장재호는 아들하고 딸들이 그런 사고를 쳤다고 쳐. 대형 사고. 이재명은 본인이 대형 사고 쳤거든 사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이죠.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돼요. 내가 장담하는데 이재명 딱 혹시나 이재명이 이낙연을 경선에서 누르고 올라온다? 그냥 완패입니다. 그냥 존망이에요. 그냥 민주당은 존망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 딱 되는 순간 존망이에요. 진짜로. 도덕심에서 이미 탈락입니다. 박원순 보십시오. 박원순 무엇 때문에 자살한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진짜 뭐 성에 관련된 그런 게 있었다면 또는 뭐 뒷돈을 받았다면 아니 뭐 힘들다면 하면 되거든. 그래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여야 할 거 없이 이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덕성.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뭐 점점 이렇게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는 더 좋아질 거죠. 당연히 청렴해지고 이게 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보면은 안타깝긴 하지. 자살할 정도는 아닌데. 네, 그랬잖아. 전두환도 잘 살고 있는데 2만 원에 샀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후회 없습니다. 인생관에 안 맞아서 과감히 팔았네요. 6만 원 갈 생각이다. 써니전자는 비중 더 실지 마세요. 3.5%만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다른 걸 사세요. 다른 거. DKT? 오, 이걸 사셨어요? 와, 12,325원에 비중 1%. 비중 1%요? 이 종목 잘 선택하셨네요. 잘 사셨었네요. 이것도요. 한번 매도 한번 해주세요. 매도. 그냥 매도 해가지고 그냥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뭐 5G용 뭐 안테나
그러니까 그 5G 관련주들도 굉장한 강세입니다. KMW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엄청난 그런 상승세가 나왔었고, 진짜 뭐 끝없이 올라간 거였고, DKT 같은 경우에도 뭐 매도를 한번 해볼 만도 합니다. 매도를 한번 해볼 만하고, 좀 더 현금 보유를 잠깐 했다가 어차피 뭐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뭐 또 재매수를 하셔도 되는 거니까 다른 종목을 사도 되고요. 네, 매도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유빈님. 네. 그러면은 그물치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럼 매도를 해야 돼요. 네, 매도를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 관점을 그걸로 봤기 때문에.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처음 오셨든 제 방송을 뭐 몇 년간 봤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하기 힘들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지금 우리 VIP 분들 막 인생 역전 시나리오가 막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코로나 터져가지고 가게 경기가 힘든데 우리 VIP 회원분들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가게 경기가 더 좋아졌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예,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VIP 그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톡 문자 주시면 돼요. 주말간 연락 주셔도 됩니다. 주말에는 연락 주시면 제가 응대합니다. 네, 사무장들 다, 정실장 다 쉬거든. 주말에는. 아, 주린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포스코 케미칼 75,000원에 20% 비중으로 샀는데 매도 시점 문의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75,000원에 샀으니까 좀 올라가니까 매도를 하려고 그래요.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WK님. 캠이 또 멈췄습니까? 아, 이거 노가다인데 완전. 네, 캠 멈추면 말씀하세요. 내가 주식을 파는 것은 언제 팔아야 될까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죠.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그걸 넘어서 내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에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즉, 주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에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7만원에 사가지고 8만원에 팔고, 만원에 사가지고 12,000원에 팔고, 8,000원 떨어지면은 손절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단언컨대 절대로, 절대입니다. 이거는 제가 절대라는 표현을 이렇게 함부로 쓰지 않는데 100% 망해요. 100% 망합니다. 망해요. 무조건 망합니다. 그게 바로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측은 안 돼요.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알았다면 저는 여기서 방송 안 합니다. 그렇죠? 난 여기서 방송 안 해. 맨날 물망초님하고 유빈님하고 마트님하고 여정님하고 손잡고 어디 놀러 다니지. 단풍 구경하고 뭐 코로나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뭐 어디 뭐 호캉스 하고 그렇게 놀러 다녀요. 스테이크 썰고 화요일날 남들 다 출근할 때, 월요일 화요일날 다 출근할 때 오전 11시에 이태원 가가지고 스테이크 썬다니까. 압구정 로데오 거리 가가지고 막 스테이크 썰고 샴페인 터뜨리고 그래.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면, 워렌 버핏이 나이가 90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만 89세죠. 이제 100세를 앞두고 있잖아요. 물론 10년이 남았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은 그 워렌 버핏도
오늘날까지도 장기 투자를 합니다. 앞으로도 자기는 죽고 나서도 장기 투자의 철학을 전파를 할 거예요. 심지어 모든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장기 투자를 기본적으로 해요. 제 주변 지인들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큰 손들도 다 장기 투자입니다. 5년,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요. 30년까지. 내가 60대 판다는 마인드죠. 지금 이제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한 65세 이상 되면 난 주식을 팔겠다.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주식은 변동성이 있어요. 이 변동성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10,000원짜리가 8,000원도 떨어질 수도 있고 7,000원도 떨어질 수 있고 5,000원도 떨어져요. 자, 10,000원 주고 산 사람도 있고요. 8,000원 주고 산 사람도 있고요. 5,000원 주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 10년, 20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10만 원 가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승리하는 거 아닐까요? 다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게 10,000원에 샀든 5,000원에 샀든 8,000원에 샀든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사고 팔고 하고 난 뒤에 5년, 10년 딱 지나고 20년 지나고 있으면 그게 하나의 점입니다. 쫙 펼쳐져 딱. 그러니까 LG 이 포스코 케미칼을 사고 팔고 했다면 이게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여기서 차트를 확대해 보잖아요. 지금 포스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를 자꾸 보니까 제가 차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스코가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죠. 자, 여기서 샀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탁탁탁 치고 딱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죠. 매도를 해요. 10% 먹고 팝니다. 10% 20% 먹고 팔아요. 그리고 나서 5년 10년 20년 지나서 딱 이렇게 보면은 내가 뭐 했나 싶어요. 여러분들이 티도 안 납니다. 이게 이렇게 가거든요. 내가 10% 20% 먹고 판 종목이 결국엔 이렇게 가했어요. 10배 가 있잖아. 10배 이상. 10배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을 자꾸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VIP 회원들도 제가 그러잖아요. 어차피 나랑 같이 할 생각이라면 제대로, 요즘에는 VIP 회원들 이렇게 들어오시면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너무 좋은 거예요. 가치 투자의 철학을 배우고 싶다. 이제는 가치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손절 뭐 7,000원 아니 7만 원 오면은 뭐 손절가 매도하고, 뭐 8만 원 오면은 9만 원 가면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나가셨어도 뭐 다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이게 다 교육이 되는 거고. 네. 안 나가셨네? 응. WK님 아시겠습니까? 주식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돼요. 부자 되고 싶잖아. 페라리 타고 싶고 롤스로이스 타고 싶고 벤틀리 타고 싶고, 나 차 관심 없다. 아파트 30억짜리 50억짜리 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 막 세계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2플러스 한우 집었는데 손 벌벌벌벌 떨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 장기 투자해야 돼. 5년 10년 5년도 짧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내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당장 뭐 여행 끊어라, 이제 앞으로 영원히 여행 가지 마라, 명품 사지 마라, 자동차 사지 마라, 뭐 사교육 시키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물론 사교육은 앞으로 계속 안 시켜야 되는 거고, 자동차도 지금 벤츠 타는 게 의미가 없어요. 벤츠 뭐 E클래스를 사든 뭐 뭘 사든 간에 AMG를 사든 간에 결국 그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요. 또 신형이 또 나옵니다. 또 신형 나와요. 5년 10년 15년 계속 탈 거 아니거든요. 그 자동차를. 유지비. 그럼 그 기회비용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자본주의에서 내 노동력은 지금 여러분들 20, 30대들은 빨리 이걸 느끼셔야 돼요. 20, 30대는 그걸 모릅니다. 내가 앞으로 계속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은 노동력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노동력은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만 원을 받아요. 월급이 500만 원입니다. 여기 뭐 좀 잘 나가신 뭐 3, 40대 분들은 나름 500만 원 받으면 그래도 잘 나가는 걸로 치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월급 받는 치고는. 그런데 은퇴를 하면 500만 원 받는 사람이 250도 못 받아요. 반에 반토막으로 줄어듭니다. 택배 그 분류 작업하고 있고요. 이젠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빡센 거죠. 택배 일도 빡세요. 젊은 사람들이나 쿠팡맨처럼 왔다 갔다 막 빨리빨리 하지. 택배 하시는 분들도 60대 되면 그거 오래 못 합니다. 4시간 하면은 그냥 기진맥진해요. 아, 영상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겸손히 영상 돌려보면 철학 잘 새겨 듣겠습니다. 아, 네. 그런 자세 좋습니다. 네, 그런 자세 좋습니다. 네, 나중에 팬가입도 뭐 나중이 아니라 저는 지금 해주시는 게 좋을 건데, 네, 팬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시청자들 다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 항상 들어도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타빵 살아요? 반지하 삽니까? 어디 허름한 빌라 살아요? 그게 뭐 어때요? 어차피 앞으로 부자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뭐 갈굼당하고 뭐 약간 소외받고 막 그럽니까? 일 못한다고 막 이렇게? 그게 뭐 어때요? 일은 뭐 배우면 되는 거지. 어차피 부자 될 거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여러분들 주식 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 투자 하고 있잖아요. 분산 투자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주식은 안 파는 게 기술이지 사고 팔고 예측하는 게 기술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거 포스코 케미칼은 내가 이 회사를 왜 샀는가? 내가 마켓 타이밍 그냥 차트 보고 샀는지, 아니 나는 이 회사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앞으로 이 회사가 지금보다 더 큰 돈을 벌고 더 큰 회사가 되면 내 돈도 더 불어나는 거잖아요. 같이 돈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가야 돼요. 우리가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 어디 저기 지방 끄트머리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저기 신도림역 한가운데 내가 터 잡아가지고 정중앙에 사는 게 낫잖아요. 건대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어떤 인사동이라든지 신사라든지 이쪽에서 붕어빵 장사하는 게 더 잘 팔려요. 쫙 끝에 지방 어디 끄트머리에서 하는 것보다. 돈을 벌려면 돈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볼 때 돈이 많고 현금력이 많고 또는 지금의 가치보다 앞으로의 5년 10년 뒤의 가치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회사,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하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같이 호흡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회사를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게 투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방법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상, 월급의 30% 이상 주식을 먼저 사야 되고요. 사교육 끊고요. 자동차 사지 말고요. 있는 자동차 팔고요. 정 필요하면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할 수 있잖아요. 중고차, 경차 사면 됩니다. 그렇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환경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부자 될 거니까. 여러분들 차도 없고 그게 뭐가 쪽팔리죠? 진짜 쪽팔린 거는요,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쪽팔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0억을 벌어요. 부자인 척 할까요? 더 겸손해지고요. 제 방송을 보고 깨닫는다면 아마 안 살 겁니다.
아마 아반떼나 소나타나 많이 해봐야 그랜저 타고 다닐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부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모습을 못 판단하죠. 제가 진짜 놀라운 실험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우리 회원들 만날 때 예전에 2016년도 막 그때 한참 회원들 2016년도 17년도 많이 만나고 다녔거든요. 제가 페라리도 타고 가고요. 람보르기니도 타고 가고요. 그 다음에 포르쉐도 타고 가고요. 이런 슈퍼 스포츠카, 그러니까 이런 슈퍼카나 스포츠카 타고 갈 때 그 반응과 스파크 타고 갈 때 그 반응 제가 살펴봤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열의 9명은 저 새끼 뭐지 그래요. 진짜로. 그게 실화예요, 실화. 세연님 안녕하십니까? (30대인데) (20대인데) 명품 있고 벤츠 BMW 타고 또는 뭐 값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면 반드시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런 놈들이 사기꾼들이 많거든. 막 자동차도 리스로 하고 할부로 하고. 저는 다 일시불이거든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고 싶었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저 스파크 타고 다녀요. 제가 스파크 타고 다닙니다. 자, 옆에 벤틀리 있어요. 롤스로이스 팬텀 9억짜리 10억짜리 있습니다. 풀옵션. 뭐 옵션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주눅들고 할까요? 그 물건은 살 수 있는 거와 사지 못한 거는, 또는 내가 다시 얘기해서 사는데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와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것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 진짜 찐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돈 좀 많다고 막 이렇게 돈 좀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라이프를 바꾸는 겁니다. 생활 라이프를 바꾸는 거예요. 생활 습관. 내가 어떤 과소비, 어떤 비싼 음식을 계속 먹으러 다닌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요즘에는 뭐 그런 거 호캉스를 한다거나, 자동차를 할부를 한다거나, 특히 최악 사교육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그냥 돈 갖다 버린다는 거거나, 애들 영어 뭐 수학 과학 뭐 국영수 이런 거 당장 끊으셔야 돼요. 그걸 못 끊으면 그만큼, 못 끊으신 분들은 그만큼 부자가 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대가 치르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본주의예요.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곳이에요.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도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전에 앞서 건강이죠. 근데 돈이 없어 보세요. 내가 글을 모릅니다. 영어를 모릅니다. 생활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알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나이 30 먹고 30대에 이거를 들으려고 하니까 와씨 뭐지? 막 그러는 거야. 교성방송 듣고 자 이제 나는 할 거야. 나 자동차 팔고 주식 사고 나 이제 근거절약해서 주식 할 거야. 머리 띵해 이거. 근데 안 해. 딱 방송, 자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방송 오늘 딱 지금 종료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딱 거기까지. 사교육을 그렇게 끊으라고 했는데도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씩 애들한테 그렇게 돈이 퍼부는데, 월급이 3천만원이 3천만원 번 사람이 100만원 200만원 쓴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월급 300만원 받는데 거기에 100만원 쓰는 게 문제라는 거죠. 월급 500 받는데 200 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아니,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데 뭐 300만 원, 300만 원 쓰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5천만 원이 앞으로 10년 이상 쭉 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자들한테는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잘 찾고요. 알아서 돈을 잘 이렇게 자산 주식을 잘 합니다. 부자들은 딱 보면 딱 알거든요. 딱 보면 딱 압니다. 이게 찐인지 가짜인지. 경선방송 딱 들을 때도 주식 경력 10년 넘어가신 분들 딱 보면 딱이에요. 베테랑이신 분들, 20년 넘어가신 분들, 30년 되신 분들 제 방송 보면 아 쟤는 진짜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송이 없거든요. 맨날 차트 막 손절가 잡고 이번 주 올라갈 거, 다음 주 올라갈 거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될까요? 제가 말했죠? 그게 될 것 같았으면 저는 이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그게 팩트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번 코로나 아무도 못 맞췄죠. 이 세상에서 코로나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나요? 야 코로나 터진다. 마스크 100억만 장 만들어야 된다. 어제도 그랬죠. 삼성전자, 현대차가 자동차하고 뭐 반도체 찍어낼 일 있습니까? 모든 공장 마스크로 돌릴 텐데. 그럼 대박 났겠죠. 셀트리온 뭐 어디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다면 서전진 회장이 진작에 백신 만들어 놨겠죠. 세팅 다 완료. 전 세계 보급. 초대박 터지는 거죠. 완전히. 뭐 시가총액 막 1경 막 경으로 갈걸요. 셀트리온 뭐 상한가 막 한 50방 100방 갈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게.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수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맞지 않은 것 마냥 그들을 몰라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주식은 이처럼 철학으로 하는 거지 차트로 끌어가면서 뭐 거래량이 어쩌고 이평선이 어떻고 뭐 보조지표로 이런 거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제발 이거를 빨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빨리 깨우치고 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는 거 오랫동안 보유하세요. 어차피 할 거 있잖아요. 5년 10년 20년 쫙 한번 밀고 가시자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나이 먹고요. 똑같이 늙어갑니다. 내가 5년 전에 그 얘기하고 3년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작해야 된다. 지금 당장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은 주식 사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봤다가 해야 될까요? 제일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어디 유튜브를 봤는데요. 뭐 경제 어디 대학교 경제학자가요. 경제학 교수 누가요. 뭐 폭락원데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폭락 올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코로나 맞췄어요? 리먼 브라더스 맞췄어? 그 사람이? IMF는 맞췄나? 미중 무역 전쟁 맞췄어? 그리스 금융 위기 맞췄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경제학자들은 부자가 안 돼요. 비관적인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가진 게 1000만 원이어도 500만 원, 투자 금액이 나는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하신 분들이 긍정적이잖아요. 무조건 부자 됩니다. 무조건 돼요. 복리로 돌린다면. 이걸 5년, 10년, 20년 딱 펼쳐놓고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자본주의를 믿어보세요.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 다음에 저를 믿으시면 아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굴리는 거구나. 이렇게 자산 증식을 하는 거구나.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수많은 사람들 자산 증식 시켜줬습니다. 이번에 엄청난 자산 증식이 됐을 거예요. 정말 그 투자금 대비 생각이 될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얼마 더 있었으면 이 부자, 돈이 돈을 버는 거구나. 진짜 돈이 돈을 버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번 장에서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시작도 안 했어요. 앞으로 폭락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현금화 시키고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안 오면요? 자, 또 폭락이 옵니다. 뭐 코스피 1500 간대요. 1000포인트 깨진대요. 1500 갑니다. 난 1500에서 사야지. 1500 오면 난 몰빵 칠 거야. 막상 1500 오잖아요. 뉴스 기사 보면서 막 더 떨어지네. 막 공포감이 막 이렇게 오니까 안 사고 있는 거야. 계속 못 사는 거야. 그래 놓고 저 3000포인트 넘어가면 그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사도 될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가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계속 가니까 지금 사도 되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투자자의 자세, 어떤 자세가 돼 있는가? 하루님 안녕하세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퍼가 50배, 과연 50배의 투자가 가능한가? 과거 10여 년 전에는 PBR과 퍼가 절대적인 수치였고 100년, 200년 역사를 볼 때도 그래 왔습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과 어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더 이상 PBR과 퍼는 예전처럼 중요하진 않다. 재물을 보고 주식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물은 이제는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다.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재물은 이 회사가 10년, 20년 동안 종속이 가능한 회사인가, 그걸 그냥 보는 거지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할 때 쌍 종목들, 퍼라든지 PBR이라든지 낮은 거, 뭐 퍼가 5배, 이런 리드코프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리드코프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런 거는 퍼와 PBR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카카오도 들어가 있고 네이버도 들어가 있다면 속성이 같이 맞으니까, 그럼 이거에 반대가 되는 그런 속성,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종목, 롯데쇼핑이나 아까 뭐 어떤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어떤 다른 그런 싼 종목들을 서로 각기 다른 시각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VIP원들 막 들어오는 신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엄청나게 정말 정밀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마트님 기준으로 그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진짜 제가 보더라도 환상적이에요. 정말로. 그걸 골고루 넣는 거죠. 골고루. 뭐 게임, 여행, 뭐 한류 관련된 뭐 화장품, 헬스케어와 제약 바이오는 각각 다 다릅니다. 제약, 바이오, 그렇죠. 그 다음에 2차전지, 거기서 산업을 한번 바꾸는 거예요. 뒤집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직장인들이 이런 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한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2달 전후의 시간들이 걸리거든요. 어쩔 때는 2달이 넘어가요. 3달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그게 싫다면 좀 여력이 좀 되신 분들은 VIP 들어오시는 거고, 아직 여력이 안 되신 분들은 좀 더 이렇게 모았다가 들어오셔도 되고, 저랑 같이 하셔도 되고, 그리고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길게 쭉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신, 그 정신력,
인내는 어디서 나오느냐? 올바른 주식의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신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후반 35분 딱 되면 해설자가 항상 똑같은 멘트 하죠. 자, 지금부터 30분이 넘어가면 지금부터 이제 정신력을 발휘할 때다. 그 정신력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강한 체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도 똑같습니다. 강한 행동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정신이 먼저 가다드는 게 아니라 행동, 내가 근검절약하고 사교육 끊고 자동차 팔고 어떤 과소비하지 않고 그러고 뭐 플렉스 하지 않고 명품 소비하지 않고 그리고 주식을 한 주, 10주라도 사 모으는 그리고 꾸준하게 사는 내가 한 달에 50만 원어치를 했다면 100만 원을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최소 100만 원은 주식 사야 됩니다. 한 달에. 부자들은 그냥 부자 된 거 아닙니다. 자수성가 해가지고 그냥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자수성가는 어떤 겁니까? 아낄 것 극단적으로 아껴서 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과정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팬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열혈도 많이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도 오늘 잘 들었다 1번 한번 시작 눌러봅시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KJ 하룻강아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루님 10개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식 걱정은 내려두시고 책도 읽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네, 소중한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VIP 문의는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